지금 제가 초초보 CTF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CTF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대회들 풀이도 한번 했었고요. 그 CTF 중에 사이트가 여러 개 있어요. 풀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포렌식 쪽 먼저 풀려고 CTFD라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대회에서 출제된 그 포렌식 관련된 문제만 모아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의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뭐 깊이 볼 땐 깊이 보고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 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그 CTF는 나중에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시면 직접 대회에 나가서 풀어보시면 되게 재밌고 또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CTF 중에서도 이제 국내의 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CTF 사이트는 ctft.com으로 들어오셔서 한 번씩 직접 풀어보시고 제가 그 한 번씩 보여주는 강의들을 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금 멀티미디어 그리고 디스크, 그다음 네트워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모리까지. 다 포렌식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지금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좀 여기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각자 제목이 달라서 번호를 부여했는데 여기가 73번째입니다. 73번부터 문제를 이미 풀어놓은 거를 한번 리뷰를 가볍게 드리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동생에게 플래그를 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동생한테 플래그를 주었는데 여동생은 그것을 잘라 조각을 숨겼대요. 여기서 되찾아오세요. 좀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 다른 대회 영어 문제를 직역했기 때문에 조금 좀 난해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파일이 주어지는데 그 파일이 조각났고 그 조각을 모음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이 출제된 사이트의 실제 문제는 EasyCTF라는 데에서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파일인데 이 파일의 링크를 복사를 해서 요 73번 지금 73번이라는 폴더 위치에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이거를 직접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들도 꽤 있을 거예요.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런 파일이 하나 떨어져요. 제 화면에 있는 글자도 크게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죠? 네, 이걸 열면은 이 PDF 안에는 Nothing to see here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소리인데 이 PDF 안에는 저희가 원하는 어떤 플래그, 값이라고 인정할 만한 게 없고요.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이 데이터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또 캣으로 열면 사람이 보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문자들도 같이 이런 식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포렌식 문제를 풀 때는 스트링스라고 그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문자열들만 뽑아주는 스트링스라는 도구를 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n이라는 옵션을 줘서 10개 이상 글자만 출력하도록 이렇게 명령어 옵션을 주고 보면은 이런 문자들이 출력이 됩니다. 보통 이런 문자들은 PDF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문자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봤을 때 특이한 것들이 없어 보여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은닉된 데이터들을 찾을 때는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포모스트나 또 비너크나 뭐 다른 도구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모스트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미 있어서 그런데 이 아웃풋이란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이 아웃풋이란 폴더 안에는 이런 저희가 PDF 파일 외에도 JPEG 파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JPG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지문과 같이 여동생이 조각낸 파일은 이런 이미지들 같아요. 이 이미지를 저는 포토샵으로 하나하나 매직 레이아웃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윤곽이 잡히거든요. 그 윤곽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배경을 잘라내게 하고 각 조각을 퍼즐 맞추듯이 이어 붙이면 돼요. 어떤 문제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이어 붙이면 이걸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을게요. 포토샵으로 되게 노가다거든요. 이렇게 오리고 이렇게 오리고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 프린터 있으시면 이걸 프린트하셔서 종이로 오려서 붙이셔도 됩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이어 붙이면은 이 페이지가 좀 안 좋은 게 계속 로그아웃이 되더라고요. 이어 붙이면 이런 문제열이 나와요. EGCTF, can you put silently the pies together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값을 이어 붙여서 찾으면 플레이가 맞춰지는 그런 좀 회귀망측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문제. 사유나라바이가 남긴 흥미 있는 충고를 발견했습니다.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왜 오른쪽 채널이 이상하게 들릴까요가 힌트래요. 그래서 이 역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74번 문제로 가서 보시면 이 mp3란 파일에 또 포모스트로 한번 뽑아봤어요. 어떤 파일이 있는지. 근데 없더라고요. 특이한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보통 이런 mp3나 mp4 또는 웨이브 이런 스테가노 문제 나오는 유형들은 푸는 도구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걸 들어보고 특이한 게 없으면 바로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다시티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윈도우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맥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닉 비주얼라이저라고 해서 이 두 개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요. 오다시티를 열어서 저 파일이 74번에 있는 사요나라라는 도구를 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알아들으시겠나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형식, 뭐 속도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보면은 이 파형을 이 음질에 대한 파형을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그래프로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별도 뭐 특이한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파형으로 봐도 특이한 게 안 보이고요. 다시 스펙트로그램으로 봐도 특이한 게 보이지 않아서 이럴 때는 좀 배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파일이 꺼졌구나.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속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볼게요. 이 속도라는 거는 이 헤르츠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실행하게 되면 좀 늘어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늘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어지게 표시하고 좀 길게 뽑으니까 살짝 보여요. 글자가. 이 글자를 보셔서 뭐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를 계속 해 보시다 보면은 (8,000) 인데 한 (9,000) 네, 조금씩 보이거든요. 여기 있는 글자들이 뭐 do 언더바 a 이런 식으로 이게 곧 플래그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는데 보통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계속 게싱을 해서 알파벳을 맞춰서 유출을 하게 되면은 조절하면 이런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EGCTF do 언더바 a 뭐 파운데이션 이렇게 do 언더바 a 파운데이션 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고요. 요즘 실제로 문제들을 많이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내기 때문에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정말 무의미한 글이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고요. 이 HTML 파일이 있는데 HTML 파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러면 75번이 되겠죠? 75번에 HTML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여기 보면 뭐 플래그라고도 있네요. 플래그 된 말티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게 플래그인지 참 감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HTML은 어떤 속성 태그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보시려면 여기서 직접 뭐 캐시로 테스트 HTML 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 태그들 HTML 태그라고 하는데 이런 태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알파벳 영어로 E라고 써 있는 그 꺽쇠 안에 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원 볼게요. 원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하나 공통점이 제로라는 게 공통적으로 또 있어요. 제로. 즉 제로는 0이고 원은 1이에요. 숫자로.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이 올 텐데 0, 1, 0, 1은 이진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이 바이너리를 여기 나온 순서대로 0이면 1이면 1, 0이면 0이라는 거를 1과 0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 010이라는 데이터를 아스키로 바꾸면 그게 플래그가 되는 방식이에요. 즉 이거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010이나 1이나 뽑아가지고 직접 하나씩 하셔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코드를 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코드를 보면은 일단은 이 2라는 거 안에 제로 또는 1이 있을 경우에 제로가 있을 경우는 숫자 0으로 바꿔주고 1이라고 했을 때는 숫자 1로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드를 미리 작성했는데 이 solve라는 코드를 보시면 네, import r이랑 sys 그 r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정규 표현식 쓸 때 많이 사용하는 임포트 되는 모듈이고요. sys는 sys 커맨드 시스템 콜을 사용할 때 씁니다. 오픈해서 시스템 대입한 첫 번째 인자값에 리드 즉 파일을 저는 인자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은 리드에서 읽어서 a라는 값에다 넣고 바이너리라는 거는
아까 0101 말하는 거를 여기다 계속 조인한다, 추가한다는 의미예요. 이때 정규 표현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규 표현식은 여기서 보시면 2랑 아까 이 꺽쇠 2가 끝나는 거는 보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이 중괄호로 묶었어요. 중괄호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그룹화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의 그룹을 이 안에 잡겠다는 의미고요. 그 안에는 모든 문자를 보겠다. 그럼 이거는 문자 클래스화라고 하거든요. 정규 표현식의 대괄호는 대괄호 안에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캐릭터 다음에 이 슬래시 같은 경우는 이 값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값이 들어가지 않고 이 2와 이 꺽쇠 2 사이에 이 슬래시라는 문자열이 없으면서 모든 데이터를 있는 조건에 만족하면 이 바이너리에 넣고, 이 바이너리는 다시 제로일 경우에 리플레이에서 바이너리에 넣고 1일 경우에 1이라고 해서 바이너리에 넣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 간단한 코드를 파이썬 같은 경우로 파이썬 코드를 땄으니까 솔브를 해서 HTML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110101 이렇게 코드가 나와요. 쭉 뽑은 거고요. 이 뽑은 거를 저 같은 경우는 빈투 아스키라고 선언한 거로 플레이가 나와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건 제가 그냥 쓰기 편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에 집어넣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바이너리를 아스키로 바꾸는 코드도 있고 도구도 많으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한 펄로 미리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어를 똑같이 치셔도 저처럼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플래그를 취득했으니 답을 입력해 봐야죠. 네, 이렇게 풀리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빅터는 베이트가 금고라고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76번 문제인데, 이 웨이브 파일이 하나가 나와요. 이 웨이브 파일을 열어서 실행을 해보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전화기 소리잖아요. 버튼 누르는 거. 이 도둑이 훔칠 때 금고를 열 때 이 오디오를 녹음했대요. 즉 그 금고의 번호키에 대한 녹음인데, 이걸 듣고 그 번호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황당했는데, 사실 이거는 DWMF라고 해서 DTMF죠. DTMF라고 해서 듀얼 톤 멀티 프리퀀시. 그래서 이 방식을 말합니다. DTMF라는 거는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국으로 핸드폰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각 고유의 소리가 할당되어 있어요. 숫자 0부터 9, 별, 샵 등은 고유의 코드가 할당되어 있고, 각 버튼에 해당하는 두 개의 다른 주파수가 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음악 파일을 음악 파일을 사이트에다가 DTMF를 풀어주는 이런 사이트가 올리게 되는데, 지금은 그 사이트가 지금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그 숫자가 해당하는 코드를 아스키 값으로 주고요. 제가 그때 올렸을 때는 아스키 값을 이런 식으로 줬어요. 네, 그 다운로드 받아서 풀 수 있는 도구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운받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이 번호를 음악 파일을 올렸을 때 이런 값을 받았고요. 이 값이 곧 플래그는 아니더라고요. 이때 키 포맷은 해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해시라고는 말을 안 했는데, 이 해시 값을 샤256 샤256으로 넣었더니 값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네. 이 대문자로 합니다. 대문자로 바꾸려고 그 트랜스레이터라는 툴을 써서 네, 이렇게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값을 다시 입력하면 맞아야 되는데 잘못했나? 네,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일단 너무 난해해서 넘어갔었고요.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78번. 트럼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문제만 봤을 때는 사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선거운동 어쩌고 하는 문제가 제 78번. 78번 문제고요. 이 78번 문제는 파일 포맷이 OTF예요. OTF는 오픈 텍스트 폰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 OTF, TTF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OTF랑 TTF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TTF는 True Font Type, True Type Font라고 해서 MS랑 애플이 80년도에 어도비 대항하기 위한 글꼴 저장 방식 2차원 베지어 곡선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OTF는 오픈 타입 폰트라고 해서 9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도비가 합작해서 발표한 글꼴 저장 형식 포맷이에요. 주로 차이라고 하면은 OTF 같은 경우는 모든 OS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베지어 곡선에 대해서 또는 TTF가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OTF가 DPI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TTF나 OTF는 폰트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폰트 파일이 문제인가 싶어서 스트링으로도 열어보고 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이 OTF 같은 경우는 폰트를 분석하거나 폰트를 에디팅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는 폰트 포지라는 도구고요. 사이트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폰트 포지라는 도구가 있고요. 이 도구를 다운로드 받아서 윈도우에서 열어서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폰트 포지를 설치를 저는 미리 했었고요. 그냥 OTF 파일을 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이 보셨죠? 이게 폰트 파일인데 이런 식으로 폰트가 생긴다 라고 하거든요. 폰트 포지를 열어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 이 찾기 쉽게 C에다 옮겨놔요.
네, 이런 식으로 폰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각 폰트에 대한 스타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스타일이 쭉 나오고 내리시다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AE, FG, HI, LN, RSTU. 딴 거는 별거 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중괄호까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곧 플래그에 들어가는 꺽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키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요. 이 F, L, A, 레, 풀, F, L, A, G. 이런 식으로 되죠. 플래그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인데 순서 조합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를 좀 자세히 보시려면 엘리먼트에서 그래픽 인포를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글리프 정보라고 하는데 이 글리프를 각 글자당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은 값이 나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글리프 정보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선택한 값을 글리프 폰트로 보고 여기 보시면 벡터 0 크게 별 다른 건 안 나오는데 이 코드에 0 다시 이것도 글리프를 보면은 이름 지정, 값, 기저 글리프 나오고 여기 보시면 합음자 이런 것들도 나와요. 다시 여기서 A 여기 보시면 합음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합음자에 대한 소스 그래픽 네임이라고 있는데 A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L 쪽은 글리프 정보 합음자 보면은 B, J, K, Q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알파벳 B라는 숫자에 얘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B는 L, J도 L, K도 L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 D하고 S 이게 겹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에 나와 있는 순서를 모두 다 얘가 몇 번 들어간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래그라고 봤을 때 F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글리프를 보면은 하음자에 A라고 나와요. A. 알파벳 숫자 A면 첫 번째잖아요. 플래. L 같은 경우는 B가 나오겠죠. B. 그리고 J, K, Q에도 나와요. 플래그. A, B, C, D. 숫자 네 번째. 그리고 S. 그럼 이거를 쭉 보고 그 알파벳 배열에 맞게 순서를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플래그 다음에 꺽쇠가 들어가면 꺽쇠가 다섯 번째죠. 그럼 얘가 알파벳 E가 들어가고 얘는 한 번만 나오면 Z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Z가 많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나올 테니까 영어 E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대로 쭉 저걸 다 봐가지고 나열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플래그 이런 식으로 값을 쭉 구해서 입력하면 답이 됩니다. 이것도 난해하죠. 풀면서도 참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실제 대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제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많은 경험을 가지면 풀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79번 문제. 우리는 투표에서 이제 더 이상 보다 보니까 지문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운받아서 유치해서 푸는 거예요. 79번을 보시면 이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니어링이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별다를 게 없어서 이렇게 뭔가 화려한 그림 같은 경우 스태그 솔브로 저는 한번 돌려봐요. 스태그 솔브라는 거는 그 이미지의 그 RGB 값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빼거나 넣거나 하면서 여기에 숨어 있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여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그 솔브로 이 파일을 열면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미지가 변환이 되는데 이때 특이한 게 있는지 갑자기 플레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쭉 돌려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걸 찾으셨나요? 지금 화면이 작을 수도 있는데 특이한 걸 찾으신 분 있으면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원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원본이에요. 뭐 플래그가 될 만한 단서가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못 찾으시겠어요? 다들 강의 보고 있는 거죠? 가운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위에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 제가 딱 넘기는 순간 뭔가 점 같은 게 생겼죠. 여기 보이시나? 화면이 뭐 이상한 점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 작죠. 그래서 알아채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세이브 에이지에서 다른 걸로 저장을 한 다음에 좀 키워서 볼게요. 키워서 보시면 이 BMP 파일 안에는 이 보이세요? 이 점들이 생겼거든요. 이 점이 곧 플래그예요. 좀 어이없으시겠지만 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44 곱하기 4 픽셀이 들어있어요. 이 44 곱하기 4라는 픽셀 안에 이 점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역시 1과 0, 뭐 흰색은 1, 0, 검은색은 1 또는 반대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44개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행과 이 열과 4개의 행이 있죠. 그래서 X랑 Y로 구분을 해서 이 010에 이렇게 데이터를 쭉 뽑은 다음에 다시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 그게 그 플래그가 보통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네. 요렇게 이 부분만 출력을 44 곱하기 4로 포문을 돌리면 이 점들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점들의 값을 아까처럼 치환하면 아스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솔브 미리 작성된 파이썬 코드를 보여드리면 간단해요. 이 PIR이라는 그 이미지 매직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요. 두 번 임포트할 필요 없습니다. 임포트를 했고 i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미지를 오픈하는 역시 인자를 받죠. 이미지를 오픈해서 값을 넣고 이 비트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포문을 돌려요. 첫 번째 4번을 돌리는데 아까 4번은 행을 말하는 거고 44개는 열을 말하는 거죠. 이 각 get 이미지를 x, y를 구하게 되면은 2525 같은 경우는 뭐 블랙 또는 반대는
뭐 화이트 그 값을 저는 0 또는 1 값으로 해서 계속 비트에 저장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구해온 비트는 그 캐릭터 이 비트를 다시 인트형으로 바꾸고 인트형을 다시 캐릭터형으로 바꾸면 아스키로 나오고 그 아스키를 프린트해서 플래그를 얻는 코드입니다. 어려운 코드는 아니고 그래서 바로 파이썬으로 솔브를 해서 값을 입력하면은 이런 값이 나와요. 이 값이 크랙 이미지라는 요 값이 플래그는 아니에요. 왜냐면 플래그는 아니냐면 이 이미지 안에 저것만 숨겨놓은 게 아니라 포어모스트로 이 이미지를 숨겨져 있는 데이터를 카빙을 하게 되면 이 아웃풋이란 폴더에 G 파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G 파일에 암호가 아까 구했던 이 암호에 대한 암호 값이 이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입력을 해서 풀면 암호를 입력해서 풀면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는 그 플래그라는 txt 파일 형식으로 있어서 플래그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데이터를 빼는 거를 만약에 못 하셨으면 열심히 저 픽셀 값을 코드 짜서 구해봤자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거고요. 플래그를 구했으니 다시 이런 해괴한 문제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경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보면 비슷한 문제는 언젠간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미리 공부했던 거를 다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난해해서 제가 이미 다른 쪽에서 풀어놓은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도 살짝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해요. 플레이까지 써놨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힌트는 apng라는 값과 이스트로닉이라는 그 값인데 이거를 대략 말씀드리면은 이 파일은 16,384개 프레임이 있는 APNG 이 애니메이션 파일인데 각 프레임을 피에트라는 그 되게 난독화할 수 있는 2D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이 되었고 그 난독화된 거를 역으로 추출해내는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그 코드에는 이 피에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넣어서 풀어내면 되는데 너무 난해해서 제가 따로 저도 잘 못 풀겠고 설명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략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다라고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이상한 텍스트가 있는 걸 발견했다. 이것도 좀 난해한데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일단은 파일을 받아요. 파일을 받으면 저 파일이 txt라는 파일이 나오고요. txt 파일 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뭘 어떻게 풀어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게 반복돼요. 보시면은 9.51111 0.29999 뭐 이렇게 나오고 0.09. 뭐뭐뭐뭐 0.3 뭐뭐뭐뭐 근데 공통점이 처음에는 소수점 9 그 다음에 소수점 3으로 시작해죠. 근데 이 0에 대한 앞자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0.2 9.5로 시작할 때도 있고 0.09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부동소수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부동소수점 문제에 관련된 건데 혹시 예전에 그 공대 나오신 분들은 그 매틀랩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런 소수점 어떤 수학적 그 값들을 그래프화 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매틀랩도 있고 매트플로잇이라고 있거든요.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에서도 제공해요.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코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좀 되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처음에는 파서 데이터를 뭐 그 함수를 써놓고 데이터를 쭉 받아서 처리하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거 사이즈라고 해서 그 다음 함수가 돌고 마지막에 이 DPI 값을 조정해서 쭉 이미지를 뽑아내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돌리고 나서 뽑아내는데 그 출제를 하신 쪽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풀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값들은 이렇게 부동소수점 관련된 문제고 이 처음 나오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은 x랑 y에 대한 좌표로 판단이 되고 이거를 플로트로 형식으로 이제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더라. 네, 이 값들에 대한 좌표를 쭉 찍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그 값이 되어서 푸는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플래그 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시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역시 다음 문제도 엄청나네요. 다음 문제. 이 세콘 CTF라고 되게 유명한 CTF인데 이 problem.txt가 문제로 주어져요. 이 문제에 들어가서 problem.txt를 열면 유튜브 주소가 나옵니다. 유튜브 주소를 열면은 웬 유튜브냐 했더니 이런 식의 유튜브가 나와요. 잘 보시면 여기 좀 검은게 나오죠. 이게 QR코드예요. 근데 QR코드가 뒤에 뭐 검은색처럼 나오는데 이게 흘러가면서 QR코드인지 아닌지 살짝 이 네모를 보고 유출한 건데 이만한 크게 QR코드 그 검은색 배경이 있고 그 뒤로 이 네모들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들이.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캡처를 해가지고 QR코드가 완성되게끔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난해한 문제인데 이건 역시 푸신 분들이 있어요. 푸신 분들 내용을 한번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푸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그 VLC를 도구를 사용해서 비디오 필터를 걸고 그다음에 그 나온 MP4 파일을 FFmpeg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프레임 단위로 다 잘라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컨버팅을 라이트 즉 노란색 패턴만 출력해서 아웃풋을 뽑았다. 이렇게 뽑으셔서 조립을 쭉 하니까 폼을 돌려서 다시 딱 조립을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고 하는데 다시 출제가 조금만 다르게 나와도 저는 그냥 바로 포기할 만한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CTF에서도 이런 난해한 문제를 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최신 암호화 시스템 오브젝트하면서 키 포맷은 이렇다. 그리고 어퍼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플래그 값 스트링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받으면 이 플래넷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런 행성 이미지가 나와요. 행성 이미지가 나오는데 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 노트북으로 보면 뭔가가 보여요. 뭔가가 보이냐면 여기 그 점들이 막 있어요. 규칙적으로. 마치 모는 종이 같이 있는데 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이런 점들? 이게 한 픽셀이에요. 한 픽셀. 딱 한 픽셀 나오죠. 그리고 이 픽셀과 픽셀의 거리는 딱 이것까지 포함해서 25니까 24픽셀. 이 점과 이 점 길이는 역시 24픽셀. 24픽셀마다 이 네모난 직사각형의 픽셀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죠. 여기는 뭐 검정색, 먼색. 그래서 보니까 이 픽셀들을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폼을 돌리면서 24픽셀마다의 건너뛰기를 하면서 폼을 돌려야겠죠. 이거 구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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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돌린 다음에 조합한 그 RGB 값, 그 픽셀들을 이미지로 저장하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매직 모듈 임포트 하시고요. 그 플래닛이라는 PNG를 로드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고요. 오리지널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와이드랑 하이트를 구해요. 이 사이즈겠죠. 이 사이즈는 뭐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EXIF 툴 같은 경우로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플래닛으로 해서 사이즈가 2560에 곱하기 1580 픽셀 이고요.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덴티파이로 이 플래닛에 대한 어떤 픽셀이나 정보도 쭉 뽑을 수가 있어요. 뭐 뎁스는 8비트로 돼 있고 총 픽셀 수는 아까에 곱하기 하면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레드에 대한 빈도, 그린, 블루, 이미지 스태틱 오버레이 값, 그런 매트릭 값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구해야 되니까 결국 코드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구해온 그, 그 와이드랑 하이트 값을 구해온 다음에 여기는 RGB를 그 선언을 해야겠죠.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 픽셀을 컬렉트하는 부분인데요. 포문을 아까 제가 24픽셀마다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높이 그리고 넓이 24픽셀마다 계속 포문을 넘어가면서 이 하이트만큼 와이드만큼까지를 계속 포문을 돌려서 그 값을 모아옵니다. i랑 j 즉 xy 값을 구해와서 저장을 하고 여기다 계속 이어 붙이는 거죠. 쭉 이어 붙여서 마지막에 이 이미지를 new 이미지로 저장을 하면 png 타입으로 저장하게 되면 플래그라는 png가 그 픽셀들이 모여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플래그를 열면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나오죠. 원래 이만한 그 픽셀인데 모아서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스페이스 언더바 이지 언더바 더 언더바 키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 모였던 픽셀들이 이렇게 모여진다는 거고요. 참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대단하네요. 저 아까 그 이미지를 24픽셀마다 계속 포문을 돌리면서 누군가는 이걸 문제 나올 때 찍었다는 거고 저희는 반대로 모았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풀면은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문제 아까 형식은 이렇게 하고 안에는 대문자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딱 2문제 남았네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신비로운 비디오와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 역시 다른 문제 라이트업으로 대체할게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푸는 문제냐면 네, 이렇게 푸는 문제네요. 이 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이 mp4 파일이 하나 주어지거든요. mp4 파일 안에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문자가 변경되면서 뭐로 영어가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걸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영어 발음이 나와요. exterminate, bypass, 뭐 disturb, 뭐 rascal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약간 베트남식으로 발음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알아듣고 단어를 쭉 적은 다음에 여기 나오시는 그 왼쪽 위에 있는 알파벳 그 이니셜들을 모으면 웹 드라이버라고 되거든요. 이거를 맞춰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영상들을 돌아가는 거를 하나씩 캡처를 해서 모으면 이건 쉬운데 이렇게 그 툴소라고 나와요. 툴소. 네, 툴소라고 나오는데 웹 드라이버 툴소 값 2개를 구한 다음에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그 mp4를 여기 있는 도구 오픈 퍼프라는 스테가노그래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2분의 1이라는 50% 맥시멈 빈도를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아까 찾은 웹드라이버 툴소라는 그 암호를 입력해서 언하이드 시키면 플래그가 하나 나오고 어떤 데이터가 하나 나와요. 이 모드리안이라는 ppm 파일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피에트 아까 말씀드린 2D 프로그래밍 난독화 그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돌리면 이렇게 플레이가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실습으로 설명하기도 난해해서 일단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난해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 다음 좀 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솔브하기 쉽다라고 나오거든요. 풀기 쉬운 문제라고 나오는데 이 이미지뿐만 아닌 것 같고 뭐 해시값 파일 같은데 이걸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네. 이 파일을 처음에 이제 JPEG이라는 포맷이 확정제 없었건 제가 붙인 건데 보니까 JPEG로 나와서 JPEG로 붙인 다음에 이미지를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도대체 이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스트링으로도 뽑아보고 뭐 어떤 값으로도 스태그 솔브로도 변환해 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헥사 데이터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좀 봤는데 헤드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JPEG은 FFD8로 시작하고 헤더는 그리고 푸터는 FFD9로 끝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FFD9로 끝난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더 패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캐릭터를 보면은 K는 KHTGDUHJJ라는 값이 쌍따옴표 안에
붙어 있는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guess라는 값이 있었어요. 이때 딱 들은 생각은 당연히 안 드시겠지만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 여기서 그 스테가노그래프에서 많이 쓰는 도구가 아웃게스라고 있어요. 아웃게스라는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K는 보통 이제 키 값이죠. 키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 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링으로 뽑아서 사실 나옵니다. 이 키 값을 아웃게스에 집어넣으면 플래그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해서 아웃게스로 한번 열어볼게요. 아웃게스는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툴이고요. 아웃게스를 열어서 파일을 집어넣어야죠. 아이고. 아웃게스. 이 JPEG이라는 파일을 넣고 키를 저장해서 익스트랙 하면 아웃게스 저장한 데가 다 오고 여기서 이제 아웃게스를 나온 파일 읽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얘가 플래그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 한글로 읽으실 수 있을 만한 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플래그 형식은 맞는 것 같아. 특수 문자들은. 이럴 때는 보통 뭘 봐야 되면 로트. 보통 이런 경우 로트가 많아요. 순서가 잘못됐구나. 로트 크립트로 13번, 로트 13. 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원타, one, you found the flag x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파이썬 코드도 아니죠. 그냥 명령어로 해도 나옵니다. 플래그가. 로트 13 엔코드만 뒤에다 붙이신 다음에 프린트 그리고 원하시는 문자 그리고 점 엔코드 로트 13 하시면은 나오는데 이 값이 플래그예요. 네, 뭐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gp라는 zip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zip 파일 하나 떠드셔야죠. 이때 뭐 zip 인포 같은 도구로 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쭉 보면 뭐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이 집 안에는 청크 0부터 청크 1 청크 1, 2, 뭐 해서 청크 53까지라는 집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 집을 압축을 풀면 이 폴더에다 저장하면 이렇게 많은 청크 집들이 있고 이 언집을 하려고 보면은 암호가 있어요. 암호는 몰라요. 그래서 존 더 리퍼나 아니면 크랙 집 같은 경우로 뭐 쭉 풀어 보셔도 되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냐면 그 집이 총 54개의 집 파일이 있고 각각 파일에 압축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힌트를 주거든요. 이 힌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나오고요. 여기 스트링스로 봤던 것 같아요. 스트링스로 보면 마지막에 여기가 출제자가 데이터를 넣어놨거든요. 유스풀 힌트를 넣어놨는데 집 안에 있는 파일들은 오로지 프린트가 가능한 아스키 캐릭터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데이터는 네 4바이트로 돼 있죠. 4바이트 이 데이터가 4바이트로 돼 있고 총
4바이트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암호를 모를 때 어떻게 푸냐면 또 CRC라고 하세요. CRC가 또 무결성을 입증할 때 어떤 A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CRC 값이 뭐 5, 6, 7, 8 또는 HDXS다라고 하고 B라는 값은 뭐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해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집을 압축을 아무리 틀려도 CRC 에러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집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집 포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 형태가 돼 있어요. 로컬 헤더, 파일 네임, 파일 데이터. 로컬 헤더 안에는 압축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 CRC32 체크섬 데이터가 돼 있고 파일 이름의 포인터, 압축 해제 시 필요한 아카이브 버전. 그다음 파일 네임, 파일 데이터, 컨트롤 디렉토리, 엔드, 센트럴, 디렉토리 레코드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CRC30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체크섬 해시 값인데 여기 보시면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지. 1, 2, 3, 4.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4바이트 CRC 값이 생기는데 아까 힌트를 준 게 고작 4글자 프린트가 가능한 아스키 코드로만 이루어져 있다. 즉 아스키 코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는 그 십진법으로 봤을 때 아스키 코드가 이제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보면 32부터 127까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2 스페이스부터 쭉 눈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게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 있고 127 보통 여기까지가 32부터 127까지가 저희가 아스키 코드로 범주로 봐요. 이렇게 십진수로 보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4바이트 데이터가 이 CRC 값과 맞으면 이런 거를 이제 해시 충돌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1, 2, 3, 4 이 값이 이런 값이 CRC HDSS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1, 2, 3, 5, 6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른 건데 이럴 경우 해시가 충돌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빈도수의 경우의 수가 이 값을 입력했을 때 이 값과 이렇게 맞출 경우의 수보다는 단순히 숫자나 알파벳 4개가 여기 맞는 경우의 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맞출 수 있겠죠. 어떻게 맞추냐면 이 CRC 값은 그 G 파일이 암호화가 되더라도 그 CRC 값은 암호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취약성인 건데 010 에디터로 이 G 파일 같은 경우를 열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파일을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까 집 0번, 청크 0번이라는 집 파일인데 여기서 선언된 이 앞에가 이제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로컬 데이터 쪽이잖아요. 로컬 파일 헤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여기 데이터 모드 다음에 CRC32는 0x02부터 0x11까지가 CRC 데이터 4바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사실 이런 도구를 쓰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x02부터 0x11까지의 값이 4바이트 여기까지죠. 이 4바이트가 CRC 값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CRC를 맞춘 거는 그 플레인 텍스트 4바이트가 들어갔을 때 맞다고 해요. 저희는
아무를 몰라도 4바이트를 반복적으로 그 아스키 코드 32번째에 있는 캐릭터부터 127번째 캐릭터를 4개의 바이트의 경우의 수로 예를 들어 000A, 000B, 000C까지 계속 반복을 돌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압축할 때 들어있는 4바이트에 의해 발생한 해시 CRC30이랑 맞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를 몰라도 이 데이터 텍스트 안에 있는 4바이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CRC30이 충돌로 해서 그 집 암호 파일 문제로 가끔 나오거든요. 이렇게 맞추면 되고, 설명이 좀 길었어요, 이건. 그래서 푸는 코드를 보여드리면 피나스키랑 OS라는 모듈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뭐 리소스란 파일을 저장하려면 따로 그냥 선언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포문을 돌려요. 뭐까지? 54. 청크 데이터 집이 0부터 54개잖아요. 쭉 돌린 다음에 이 청크 스트링 넘버를 가져와서 오프셋. 그러니까 02부터 11까지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02부터 4바이트를 읽어요. 4바이트를 읽어서 저장을 하고 CRC 값을 포문을 어떻게 돌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스키 코드 32부터 127번까지의 경우의 수를 4바이트가 필요하겠죠. 4번. 코드가 좀 더러운데 이렇게 더럽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반복문을 계속 돌려서 CRC 값을 구해서 충돌하는지 일치하는지 그러면 그 txt 안에 들어있는 값과 맞았다고 이해를 하고 다음 문으로 넘어간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뽑으면 진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반복문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돌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 미리 위에다가 강의 전에 돌려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어붙이거든요. 이걸 돌렸을 때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이걸 돌렸을 때 코드가 이렇게 좀 더 나오고 좀 더 나와서 계속 이어붙이다 보니까 53번째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보시면 그 제가 베이스 64로 디코딩을 한 거거든요. 딱 봐도 베이스 64 같아서 베이스 64로 디코딩하니까 이런 값이 나와요. 또 플래그 txt네? 또 pk가 있네. 그러면 또 압축 파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pk로 시작하죠. 압축 아카이빙 그 파일 포맷 매직 헤더인데 그 다음에 플래그.txt가 들어있고 이게 암호가 또 걸려있겠죠? 일단 이거를 저장을 하면은 그 플래그.zip이라는 파일로 저장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를 언집을 하고 싶으면 또 익스트랙트 하려면 또 암호가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브루트 포싱을 그냥 했어요. 예를 들면 브루트 포싱을 하면 집 크랙이라는 도구를 쓸 수도 있고요. 크랙 fcrackma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락뷰 같은 그 딕셔너리 파일에다 가져와서 fcrack집을 락뷰라는 딕셔너리 값을 주고 집에다가 무작위 대입을 하게 되면 풀린 건데 이 딕셔너리가 중요해요. 이때는 딕셔너리가 계속 암호로 쓰일만한 거에 대한 파일들이 있고 다시 근데 여기서 나온 후기 풀이를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코드로 풀었어요. 코드로 브루트 포싱을 했어요. 보시면 G 파일 관련된 모듈을 선언하고 브루트 포스를 넣었는데 역시 그 입력할 수 있는 아스키 캐릭터가 범주를 정한 다음에
이게 풀릴 때까지 계속 그 암호의 수를 늘려가면서 플래그 집에다가 대입해서 플래그를 뽑아냈더니 결국 뭐가 나왔냐면 여기 따로 저장을 안 했는데 답은 패스워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Z1P. 그래서 Z1P로 저 압축을 풀면 txt flag.txt가 나오고 값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다고 하는 문제였고요. 다시 오늘 마지막 문제까지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플래그를 입력해서 풀었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좀 빠르게 갈 수 있으면 가고, 디스크 문제, 네트워크 문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거는 항상 물어봐 주시고요. 보인 각자들도 계속 많이 풀어 보신 다음에 이런 쉽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포렌식 문제 쪽 마스터 하시고 웹이나 아니면 폰어블 리버식 문제들도 마스터해 나가시면은 열심히 하시면 대회에서 입상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